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가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제대로 준비를 하진 않았던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할게요. 취미와 특기의 개념은 다른 건데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는 내가 평소에 즐겨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뜻하고, 특기는 내가 잘하는 것, 즉 남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특기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면접에 가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인위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취미와 특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취미나 특기 관련 질문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 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그리고 성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서 굳이 직무와의 연관성을 너무 갖고 끼워 맞춰서 답변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너무 과하다 혹은 너무 많이 갔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담백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되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다만 면접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혹은 너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은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밸런스를 맞추어서 답변해 주세요. 취미와 특기를 한 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이력서상에서 취미와 특기를 각각 쓰라는 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취미를 쓰는 칸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취미와 특기를 각각 쓰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항공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취미란에 취미를 한 가지만 작성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미는 두세 가지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미란이 한 칸이 있을 경우에는 취미를 두 가지 이상을 작성해서 써도 괜찮고, 그리고 취미란과 특기란이 두 칸이 있을 때에는 취미 특기를 각각 한 가지 이상씩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의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지원자가 자신의 취미를 십자수 혹은 독서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면접관이 그 지원자에게 누구 씨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은 안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여럿이 함께 하면서 협동을 해야 하는 업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취미를 말씀하실 때에 있어서 혼자 하는 독서라던가 아니면 뜨개질 같은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배드민턴 치기라던가 캠핑이라던가 야구 관람 등을 말해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밸런스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동적인 직업인데 나의 취미가 캘리그라피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보기라던가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수영 아니면 산책, 마라톤 등의 이런 동적인 것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말해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력서에 쓸 때도 주의를 해야 하겠지만 면접장에서 실제로
스피치로 말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취미특기 답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뻔하게 말하지 말기입니다. 사실 취미특기 질문은 너무 흔하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도 웬만한 답변은 비슷비슷한 걸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절대로 평이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스타일상 일부러 과하게 막 튀려고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또 추천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미의 하위 개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취미 답변을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답변 중 하나인 영화 감상을 예시로 들어줄게요. 이력서상에 영화 감상을 취미로 써놓는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 흔하고 또 진부한 취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면접장에선 딱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영화 감상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큰 카테고리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정말 영화 감상이 취미라면 그 영화 감상이라는 카테고리의 하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영화의 장르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고전 영화 보기라던가 아니면은 재난 영화 보기 이런 것도 괜찮죠. 엑시트라던가 타워, 해운대 이런 영화들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난 영화 보기가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공포 영화 보기, SF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 장르로 간다거나 아니면 조조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저는 주말 아침마다 어머니와 함께 조조 영화를 보는 걸로 주말을 시작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하위 개념을 이력서상에 작성을 해 놓는다면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을 여러분들께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 심어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하위 개념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취미특기 답변 포인트를 잘 잡으셨죠? 그렇다면 어떤 취미특기의 예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취미입니다. 취미는 내가 즐겨서 자주 하는 것을 뜻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하위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취미로 요리하기가 있는데 그냥 요리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의 하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습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본인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들어주세요. 요리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취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음식 만들기라던가 아니면 매운 음식 요리하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자취를 한다면 1인용 음식 만들기 이런 것도 취미로 여러분들께서 응용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집밥 만들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리하기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운동도 그냥 운동이라고 말하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의 하위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보 걷기 이런 거 괜찮죠? 아니면 근력 운동하기라던가 등산도 그냥 등산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산 등반, 수영도 그냥 수영이라고 하지 말고 아침 수영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뽑아서 나의 스토리, 즉 사례와 함께 구성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구성까지 이 영상에서 한꺼번에 말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의 지난 영상인 면접에서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 방법이라는 이 위에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기인데 특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특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간혹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뭐 특기라고 굳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이런 대단한 것보다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인들에게 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오, 대박. 이렇게 좀 칭찬을 들었던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특기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만 잘 살려도 나의 강점 어필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있어서 정말 공감을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 나의 특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방청객 수준의 리액션을 잘 한다면 그 리액션이 여러분들의 특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칭찬해주는 그런 스킬이 있다면 칭찬하기가 여러분들의 특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님께서 특기가 칭찬하기네요. 저를 한번 칭찬해 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기라던가 취미 관련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것과 연관성 있는 그런 꼬리 질문까지 잘 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특기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내가 평소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을 정말 잘한다 하면은 인사하기가 여러분들의 특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는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탈 때 항상 기사님께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건넨다라던가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사례를 좀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정리정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내가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특기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손님 응대를 정말 잘해서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뭐 단골 만들기 혹은 단골 메이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특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께서 취미 특기 답변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포인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구성을 해주신다면 훨씬 신선하고 그런 재미있는 답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잘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